자,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그룹 모츠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슨 사무실이 카페처럼 돼 있네요. 이쪽은 직원들 휴게 공간인 것 같은데 음료수도 공짜, 어머, 커피 다 공짜. 아주 재밌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강의 한글날 보이려고 소리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음악 얼굴 주면 안 되는데? 아유. 자, 여기는 회사 탕비실인 모양인데 그 회사 방문하면 항상 이렇게 손부터 닦으라고. 자, 안녕하세요. 한국영성대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좀 재밌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이 업계에 아주 크리에이터 출신으로 그 크리에이티브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획사 모츠를 찾아왔습니다. 자, 옆에 손홍명 대표님입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술적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모치의 손동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네. 요즘 업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요새 이벤트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토화된 상태고요.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면 비즈니스는 모두가 폭망된 상태입니다. 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자, 우리 이벤트 협회에서 산출한 1,500개 업체의 이벤트 매출 6월까지 한 2조 정도가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으로 하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메인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업계에 굉장히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모츠라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모츠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대형 메가 EDM 페스티벌을 국내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들여왔고요. 그래서 센세이션을 국내에 최초로 런칭한 걸로 유명해졌고요. 저는 모츠를 만든 이유가 제가 어릴 때 힙합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래퍼로 활동하면서 스튜디오에서 홍대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힙합하고 비보이하고 DJ들이랑 같이 약간 우텐 클랜이나 투팍 같은 그런 힙합 아티스트를 꿈꾸면서 그런 다양한 스트릿 컬처들을 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가 부모님의 성화로 들어갔던 게 첫 번째 직장인 AFKN이라는 방송국이에요. 미군 방송국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벤트라는 종합 예술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당시에 유니버셜이라는 큰 이벤트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모든 조명, 음향, 영상, 그 다음에 마스 게임, 그 다음에 호텔 서비스와 같은 그런 오퍼레이션과 VIP 호스피탈리티가 있는 걸 보고 와 여기서 내가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지금으로 일컬어지면 샤넬의 칼 라가펠트가 연출했던 큰 오티코트에서 하는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큰 영감을 받고 이벤트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형 뮤직 페스티벌이라든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레이디 가가나 뭐 마룬5 같은 그런 아티스트를 불러와서 하는 슈퍼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벤트를 2003년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꿔서 FM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형 이벤트 기획사들은 국내 대기업들을 위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추구했었던 약간 영감을 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세계적인 문화와 좀 코드가 온라인된 그런 이벤트를 하긴 힘들어서 제가 결국은 2007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뭔가 예술적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 하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러면 회사 규모와 지금 어떤 뭐 이렇게 방침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모츠의 회사 규모는 연평균 매출은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직원은 정직원만 한 55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그 BTL, 이벤트 필드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감각적인 예술을 컬처를 기반으로 한 문화 마케팅을 서비스하는 회사라서 우리 회사 인적자원 구성들은 굉장히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어릴 때 연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출신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국 영화과 출신을 비롯해서 광고홍보학과에서 온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들던 친구들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아웃풋들이 다양한 음악, 영상, 조명, 무대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이 집단된 융합돼서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회사이고요.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뭐 현대카드의 슈퍼콘서트 시리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블랙카드, 퍼플카드, 레드카드 같은 프리미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로마네 꽁띠를 마시는 시음부터 시작해서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 그 오페라 유령의 메인 가수를 데려와서 정말 10명한테만 보여주는 특별한 VIP 행사를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한 2만 명, 3만 명 오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들을 거의 한 1,500개 이상 진행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 전국체전에서도 안무 감독을 했었던 그런 다양한 분야 인플루언서들이랑 디지털 마케팅이랑 오프라인 이벤트를 연결할 수 있는 콜앱이라는 캠페인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다양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추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정말 그 문화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그런 직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모든 게 이제 그 모바일 속으로 들어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디지털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업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하는 이벤트라는 게 결국 학생 여러분들도 다양한 뭐 이벤트 시스템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컨셉, 기획, 테마 구성, 캠페인 전개 여러 가지들의 이벤트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이벤트라는 것들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화려한 무대 조명과 엄청난 안무 퍼포먼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각 효과 그다음에 음향 여러 가지들의 감동을 느끼셔서 아마 이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상 이벤트라는 사전적 정의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게 이벤트거든요. 근데 과연 그 이벤트는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최근에 제품의 판매 촉진 활동으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한 매스게임이 들어가는 대형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화려한 거를 추구한 이벤트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미니멀한 이벤트와 소수의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많아졌어요. 즉, 이벤트라는 것들이 어떠한 사건과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디지털을 릴리즈하고 또 사후에도 포스트 릴리즈를 하는 것들로 디지털과 이벤트를 접목해서 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돼 왔다면 지금 2020년도 지금 4월은 완전히 언택트의 시대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감동을 창출하고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벤트 서비스, 결국 서비스거든요. 마케팅 활동이고 결국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브랜드와 제품의 판매 촉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동안의 이벤트의 발전사처럼 디지털과 이제는 사전과 사후 그리고 중간에 메인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벤트라는 게 디지털과 같이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인터그레이티드라고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미 루이비통에서 우리나라에서 루이비통 패션쇼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패션쇼를 해왔지만 이제 패션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왕홍들, 파워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루이비통 매장에서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그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아무래도 굉장히 고가의 명품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히스토리와 역사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을 세일즈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감동을 전달했던 것들을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구찌의 경우에 김나영의 입어볼게요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구찌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설명하면서 신제품도 아예 디지털로 아예 소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벤트 형식 포메이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라서 이벤트에 대한 컨셉과 기획과 시스템 설계 및 프로덕션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의 고객들과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에 대한 그런 포메이션을 잘 설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과의 기존의 이벤트와의 이제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그 문화를 선도하고 디지털로의 변화를 처음으로 들어가려면 기존의 이 업계에서는 뭐를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뭔가 정말 비보이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조명 연출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음향 엔지니어 잘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그리고 행사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이 일을 되게 잘하고 인정을 받고 금방 승진이 되고 또 최단 기간에 감독도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지털과 이벤트가 믹스된, 접목된, 융합된 것들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거의 10,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저들이 정말 어떤 걸 좋아하고 영상이나 음악도 최근에는 굉장히 숏 필름이라 그래서 굉장히 짧게 편집된 영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의 식구들이나 또 많은 그 리크루터들, 지망생들한테도 늘 얘기하곤 했죠. 그 1960년도에 태어나서 세계적인 광고회사를 이룬 사치앤사치의 회장님이 얘기했던 게 지금 나오는 모든 컨텐츠, 이를테면 신문, 잡지, TV, 영화, 그 다음에 또 블로그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담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크리에이터들이나 편집자들이 한 달 전에 만들어낸 것들이 거기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함양하고 있어야 이벤트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요리사로 따지면 내가 정말 최고의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려면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 좋은 식재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달라졌어요. 지금은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하고 어떤 디지털 영상과 어떤 음악과 어떤 타이포가 우리 소비자와 유저들한테 락인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래머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의 채널들은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얘기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프로덕트를 어떤 방식으로 잘 어필하는지 가성비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이제 많은 과제가 이제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디지털의 흐름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엣지를 또 얻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수많은 컨텐츠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이 생태계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제들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2020년 이후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 언택트 비대면 이벤트를 해야만 하고 지금 오프라인 플랫폼 영화 그리고 뭐 커피숍 그리고 놀이동산 그리고 수많은 여행지 뭐 항공 그리고 전시 페스티벌 공연 콘서트 이런 모든 대변 플랫폼도 오프라인 플랫폼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방식의 이벤트도 사실은 탑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캠페인을 설계하고 컨셉추얼하게 뭔가 기획을 초기 살아있게 만들면서도 이거를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와 무대 디자인과 조명, 음향, 영상, 음악, 영상 콘텐츠들을 하는 것들은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비대면, 결국 온라인 디지털과 믹스해서 서비스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그것은 곧 노동의 종말이 왔던 적이 항상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그리고 코로나 산업혁명 이후에 달라져야 됩니다. 목화 따는 노동자들이 목화 기계가 나오고 나서 직업을 잃어버렸잖아요. 대면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직업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칸느, 코첼라, UMF, 센세이션 모든 페스티벌과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같은 컨벤션 다 취소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대면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들이 팬데믹이 다시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벤트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결코 내가 디지털로 경험할 수 없는 실제 면대면으로 인터랙티브와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훌륭한 임팩트가 있는 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서 어떤 포메이션으로 고객과 유저와 소비자와 광고주와 연결시키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 홍콩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다양한 플레이어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가전, 자동차, 뷰티, 패션 되게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그 다음에 어플을 봐도 포털 사이트를 봐도 되게 광의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이건 다 테스트 빌드업이거든요. 이제 한 6월, 7월쯤 되면 또 다른 포메이션의 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번 주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콜라보레이션인데 콜라보레이션도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장르와 다른 장르의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산업과 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전혀 다른 제품과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치에서 진행했던 뭐 콜라보레이션 사례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모츠는 특히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이코닉한 이벤트를 가장 먼저 빨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뢰가 많았고 또 저희가 실제로 그런 캠페인을 먼저 기획해서 제안해서 같이 이끌어 나간 적도 많은데요. 이를테면 패션으로 치자면 나이키와 사카이가 콜라보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루이비통과 오프화이트가 콜라보한 것처럼 결국 콜라보라는 것들은 그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시너지가 굉장히 큰 건데요. 이를테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BAT의 콜앱 캠페인 같은 경우가 인스타에도 COLAB라고 콜앱 캠페인을 쳐보시면 실제 서로 다른 만남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정말 높은 KPI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세계적인 캠페인에서 보여줘서 우리나라에서도 19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를테면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셰프 중에 한식 셰프 유현수 셰프와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페이퍼 아티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현주 그 디자이너랑 같이 해서 저희가 셰프가 만든 음식을 페이퍼 디시와 또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안붕아 김유정 선생님과 그 다음에 미디어 아티스트 이석 작가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도 다 인스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되게 다양한 응집된 폭발력을 보여주는 그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는 늘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이네켄이라는 맥주 브랜드가 실제로 그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클럽이나 맥주를 소비하는 펍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그 하이네켄을 만드는 네덜란드 유럽에서는 실제 유로파라는 그런 축구 리그에서 메인 스폰서를 하면서 브랜드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그 캠페인이지만 뮤직과 그 다음에 맥주라는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센세이션도 해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하기 전에는 하이네켄이 아사히에 항상 뒤져 있었어요. 근데 센세이션이라는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맥주 회사가 판매고를 1위까지 올릴 수 있는 인지도를 쌓았죠. 콜라보레이션은 결국 폭발력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각 인더스트리별 또 컬처별로 해서 많은 아티스트와 인플루언서들과 또 많은 재료들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디지털과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야 할 분야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한꺼번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체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있는 여러 가지 모바일로든 PC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좀 발전시키는 나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김 교수님한테 많이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들을 뺏어 먹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분출한다라는 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셀프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더 발전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